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국별 직제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라 2025년 9월 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1차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 예산안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수정 예산이 있으면 추경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우주항공 경제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 산업과장 백미선입니다. 우주항공 산업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49억 7,900만 원에서 15억을 증액하여 26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공립항공우주 전문가 간 건립 지원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5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 산업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이크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김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우주항공과학관 건립위원회는 천전동 네, 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시행은 지금 하고 예산에 편성되어 시행하려고 하는 게 이게 언제 준비되고 있는 게요? 지금 이게 우리 건축 착공 시기가 이제 착공을 곧 할 겁니다. 이게 우여곡절 끝에 메뚜기도 나오고 문화재도 조사하고 계속 시간을 끌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네. 지금 그 건축 관련해 가지고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 가지고 올 10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10월에. 네. 아이고 마음에 듭니다. 10월. 그래 10월에 해가지고 준공으로 하는 게 대략 착공. 착공하는데 준공까지 예. 준공은 2027년 7년 대충 6월입니다. 6월. 6월. 예, 예. 27년 6월. 네. 원래 이 공사가 원래 조금 그 늦어졌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 부분에 그 우리 저 천전동 그 주민들이 많은 기대 그리고 시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차질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또 많이 또 현안들은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번에 추경도 다 지금 매칭 사업들이다, 그치? 하여튼 이 사업이 아까 김영석 의원님 말씀대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많이 노력해 달라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장경용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세출 예산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페이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243억 6,100만 원에서 897억 5,800만 원 정액한 1,14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위한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사업에 대한 정부 이해 추경에 따라 882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중 국비 591억 7,1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억 400만 원, 소비 쿠폰 발행 비용, 홍보물 제작 등 사무 관리비 9,300만 원, 소비 쿠폰 지급액 87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전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SNS 활용법 및 마케팅 교육을 위하여 교재 및 강사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정부 1회 추경에 따른 진주 사랑상품권 할인 보증금 국도비 확보로 14억 6천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신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국가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2회 추경 및 도비 정액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4천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 19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빗물바지 교체 사업입니다. 중앙시장 내 자동 개폐형 빗물바지 교체 사업 특별 조정 교부금 확보로 도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사랑 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정부 2회 추경에 따른 진주 사랑 상품권 할인 보증금 국도비 확보로 49억 원 정액하였으며 그중 금비 16억 5천만 원은 우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과장님 그 윤석열 의원님 하시겠어요? 하고 하실랍니까? 제가 한 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 민생 쿠폰 이거 우리 1차 할 때 지금 우리가 성립전으로 썼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우리가 매칭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신청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돌려받는 거예요? 기간이 끝나면은 못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제 예측을 해놨잖아요. 성립전 예산으로 해갖고 진주 시민을 대상으로 다 넣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랬는데 거기에 신청 안 한 사람들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당연히 돌려받는 걸로 되는 거예요. 돌려받는 게
노한테 우리가 진주시에서는 10% 되잖아요. 5%. 국비 국비 90%. 예. 그래서 도비 5%, 시비 5%. 예. 그러면 그 5%에 대해서 나중에 그 신청자가 90%다. 10% 신청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지금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신청이 지금 현재 99.1%거든요. 99.1%. 예. 그럼 0.9%는요. 지금 한 2,900명 정도 신청을 지금 안 한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거는 위원님 당연히 제가 답할까요? 아, 제가 잠시 답해 뭐,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잔액은 국비는 안주 반납하고 시비는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관리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금액 자체를. 예. 그리고 그 만약에 그 100만 원이 아까 말씀하시는 99% 빼고 그 만 원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정리하면서 우리는 불용 처리하고 이는 반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정산을 이해하면 됩니까? 결국은 정산을 하니까 예, 사업 예. 끝나고 나면 아 그러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77페이지 보시면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이 있어요. 아까 500만 원 이제 추가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SNS 마케팅 뭐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강사 수당 이래가지고 이는 원래 당초에 잡혀 있던 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이거 미는 소상공인하고 소상공인 건의상으로 올라온 게거든요. 언제 이런 건의를 아니 하셨는데? 평소 때 우리하고 소상공인하고 경영 자금이라든지 이야기할 때 예. 그 민원인들이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 이번에 신기로 그 편성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SNS 활용법하고 마케팅 교육 관계. 어디서 합니까? 우리는 전산실에서 시청에 예. 몇분 정도 되시는데? 지금 20명 정도 할 계획으로 20분 정도? 20명. 그럼 일주일에 몇 주 번? 2에 2시간. 주 2에 2시간. 2시간 예. 총 10회로 할 계획입니다. 총 10회. 예. 그럼 뭐 10월 달부터 하면은 11월 중순까지 한다. 뭐 이러니까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그 지금 추경되면은 10월 달부터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편성 안 했었으면 우리 이번에 추경이 겨우 생긴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진주시의 의지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올해 안 되면은 당초 예산에 내년 당초 예산에 넣을 계획이 아, 있습니다. 어차피 할 거니까 이번에 그 조금 올해 빨리 시범적으로 해주고 한번 해보고 예. 내년에 또 이보다 약간 이는 초급에 가까운데 또 중급 이상으로 좀 업그레이드 이는 해가지고 할 신규 계획입니다. 사업으로 봐야 돼요. 예예. 이제부터 하겠다. 예예. 아 그럼 요거 한번 보고 이제 또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러지. 예. 그럼 추경 전에는 그 당초 예산 심사 전에는 이게 어느 정도 결과 보고가 되겠다 그지. 예. 그래도 신규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예. 이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6천만 원 정액된 1,069억 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긴급 복지 지원은 위기 가구 발굴에 따른 지원 증가로 5,800만 원 정액 편성하였고, 다음의 생활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일상 돌봄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7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긴급 돌봄 지원 사업 또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5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고입니다.
산불 및 호우로 인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천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자활 근로사업원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억 8,900만 원 정액 편성하였고, 다음의 반환금 기타는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1,6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마칠까요? 우리 그것도 복지정책과는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지? 그 부분들 꼭 반영을 좀 해주시고, 이번에도 이게 다 매칭 사업의 일환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우리 세금이니까 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세출 예산은 1억 1,500만 원 정액된 3,443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수행 인력 종사자 수당 추가 지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반영 및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2천만 원 정액된 56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종사자 수당은 1인당 6만 5천 원 지급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도우미 수당은 이용자 증가에 따른 사업량 확대로 8,200만 원 정액된 27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장애인 편의정진기술지원센터 운영은 운영비 부족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1천만 원 정액된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과년도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부족에 따라 200만 원을 정액한 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가자 사회복지관 시설의 노후화로 지붕 누수 발생에 따라 보수가 시급하여 특별조정 교부금을 반영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지원 의원입니다. 이번에 수해 피해 때문에 우리 경로당도 많이 침수되고 했는데 또 복구하신다고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게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의 어떤 예비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사용했을 것 같은데 이번 뭐 추경에는 따로 그런 게 보이진 않습니다. 혹시 그 예산들은 앞으로 어떻게 좀 충당이 됩니까? 저희들이 매년 8억을 가지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한 7억 정도는 전년도에 그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수선을 하고 예비비 형태로 1억 정도를 남겨둬서 수해나 뭐 한해라든지 긴급 보수가 필요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로당 10개소 정도 이번에 보수가 필요해서 그 예산을 반영을 해서 현재 다 보수를
읍면동에 교부를 해가지고 지금 공사 중이거나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저번에 민원 들어온 하대동 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임시 조치. 하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대동에 있는 그 우리 포괄 사업비를 가지고 보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들 그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그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판단으로서는 저 내년도 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내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읍면동에서 긴급하게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네. 또 우리 예산이 빨리빨리 집행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조금 남겨둔 부분들은 이 하반기에는 저 보일러가 고장이 난다든지 동파가 일어났을 때 그 기구를 이렇게 수선해야 될 그런 경우에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또 이제 이 실무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또 네. 바로바로 집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도 네,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성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의원입니다. 세입시세출 예산 이해 추경 1차 수정본 22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에 2억 2천만 원을 우리 당초 예산 잡았던 기지에 2억 2천만 원. 22페이지 중간에 복지시설에 예, 사회복지 기능 보강 사업 우리가 이거 2억 저희들 2천만 가다복지관이 아니고 뱅거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 안데 요목 안에 총괄을 해서 가다사회복지관은 별도로 항목이 이 하나. 2억 2천만 원은 그럼 어딨긴데 지금 평거복지관에 그 평거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다 마무리가 돼서 조만간 분관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 가다복지관 건은 요건이 5천만 원이 요 처음입니다. 이게 이제 도에서 도비 받아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붕 보수 공사 이걸 언제 요청을 받았습니까? 받기는 저희들이 초창기에 받았는데 몇월 달에 요청을 받았어요? 이 요청 받을 때 누수 공사 요청 받을 때 받을 때는 올 상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말입니까? 작년 말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요 2억 2천은 지금 이제 평거동이고요. 네, 평거 고령자 복지주택 내에 예. 지금 복지관 분관을 지금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같이 이제 보강 사업, 기능 보강 사업에 우리 당초 예산에 잡은 거에다가 같이 올리니까 그지. 같은 시설로도 보이고 책자로 봐서는 그지. 단위 사업으로 이제 하나. 그럼 언제 이 공사는 그러면 지금 받으면 올해 안에 마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붕 누수기 때문에 누수에 대한 부분들은 뭐 소요 기간이 한 10일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제법 됐는데 그때 우리 시비를 갖고 해준다고 짜다가 그냥 도비 받아오겠다고 하다가 시간 끌어가지고 지금 좀 이까지 온 것 같아, 그지? 그 어차피 뭐 도비를 받아왔으니까 지금 9월달인 게 충분하겠네. 잘 맞춰주이소. 예, 이 알겠습니다. 같은 품목이 지금 헷갈려서 확인한다고 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잘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천만 원 정액된 252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가족보호시설 내일을 여는 집과 진주가정폭력상담소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기본금 및 4대 보험 기간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의 호봉을 반영한 도 내시에 따라 2,500만 원 정액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혼 한부모 가족 자활 지원은 경남도 변경 내시에 따른 미혼 한부모 가족 생활보조비 부족분을 정액 편성한 것으로 1,500만 원 정액하여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생애 초기 양육 아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 예상 인원 증가에 따라 도 내시를 반영하여 3억 9천만 원 정액된 4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우리 윤성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의원입니다. 우리 195페이지에 첫째아 첫 만남 이용권, 둘째아 첫 만남 이용권, 셋째아 첫 만남 이용권 있습니까? 첫째, 둘째까지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다자녀 가정 혜택이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우리 혜택 종류가 많습니까? 작습니까? 우리 과장님 판단하실 때. 저희들이 이제 다 시군에 비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이 우리 진주시에 전혀 혜택이 없다 할 정도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들어는 보셨어요? 그런 얘기들을. 저희 진주시에서는 이제 다둥이 차원에서 이제 출산 하모 지원 사업과 또 출산을 하게 되면은 또 지원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출산 장려 관련해서 막 각 지자체들이 서로 뭐 앞다투어서 뭐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자녀들의 혜택이 너무 없다 진주시가. 물론 이제 다른 시군의 좀 중소도시 그 조금 군 단위에 가면은 뭐 1억에서 뭐 1억 6천도 주는 데도 있고 뭐 물론 쪼개서 주기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진주가 지금 인구가 한 달에 200명씩 빠졌는데 지금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올라나가는 게 이제 저는 그 이유가 제일 큰 게 이제 기업 유치를 하는 게 제일 크다고 늘 얘기는 하는데 우리 특히 다자녀들 또 우리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한 이런 요 있는 첫째와 만남, 둘째와 만남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지금 이주해가 있던 주민들도 지금 빠지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들을 잡아가려고 하면은 요런 다른 시군에 지금 공격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이 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사람들 따라하고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게 정책 개발이 제일 빠르거든요. 우리 진주시의 다자녀들한테 혜택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하면 제일 큰 게 뭡니까? 첫째야 얼마 줍니까 지금? 지금 출산 축하금에서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는 둘째는 200만 원, 셋째아는 600만 원. 그게 다지. 네, 일단은 그렇고 그다음에 다둥이 이제 둘째아 이상부터 주는 출산 하모 지원 사업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하모 이불을 만들어서 그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 그 가정에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출산 용품을 지원할 수 있게끔 또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많은 혜택들을 좀 줘야 되는데 뭐 자녀 나이 뭐 이 기준 이런 거 무주택 그다음에 뭐 기준 중위 소득 이런 걸 치고 이러면은 전체 전국적으로 비슷하긴 한데 좀 인구가 지금 우리가 빠지고 있는 200명에서 더 지금 빠지고 있는 심각성을 고려해서 요런들 정책 개발들이 좀 많이 돼야 되겠다. 또 실제로 다자녀들의 혜택이 너무 없다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래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서 채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잘 살펴봐 주시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지금 윤성원 의원님 말씀 주신 게 사실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저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좀 우리가 다자녀 혜택들이 좀 동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많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2,200만 원 증액한 1,44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6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과 예산 추가 확보에 따라 영아반 담임 교사와 연장 보육 전담 교사에게 지원하는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1억 2,800만 원 증액하고 교사 겸직 원장 수당과 농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 수당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1,800만 원 증액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0-2세반 영아반 장애아 방과 후 연장 보육 아동 등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하반기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과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토비 변경 내실을 반영하여 10억 4,600만 원 증액한 326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3세에서 5세의 외국인 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실을 반영하여 2,100만 원 증액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3세에서 5세의 아동 보육료와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 개선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추가 확보에 따라 2억 3천만 원 증액한 103억 1,600만 원 전액 도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유아 중 4세에서 5세 아동 대상 아동당 월 5만 원의 보육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5세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4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6,400만 원을 증액한 8억 6,800만 원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단계적 무상 보육비 지원입니다. 보육료 외 부모들이 납부하는 필요 경비에 대해 5세 아동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하는 국가 책임형 보육지원 신규 사업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교육청 전입금 전액 도비로 3억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도비보조의 필요경비 지원 예산 46억 2,900만 원 편성하여 3세에서 5세 아동 1인당 월 평균 14만 6천 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부모 부담 경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를 조금 준비하시는 동안 그럼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197페이지 마지막에 아까 단계적 무상 보육비 지원
이게 이제 그러면 도비 사업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아, 잠깐. 아니요. 그거는 시비고. 그 5세 아동에 대해서 그리고 실행하는 겁니다. 5세. 예. 그리고 부터. 내년에는 4세에서 그럼 딱 5세만. 예예. 올해는 5세.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게 4세에서 이제 5세. 월 7만 원 주는 게 5세 아동한테는 예예. 월 7만 원을 그냥 주는 거다, 그지? 예, 예. 도비로서. 네. 근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3세에서 5세까지 네. 11만 아까 얼마? 예, 14만 6천 원. 14만 6천 원. 예, 예. 그럼 그거는- 중복된다 아닙니까, 그지? 예예. 근데 이제 예. 이거는 그 방금 무상 보육비 이 자체는 그 국가형. 죄송.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면 네.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중복도 지원이 가능하다. 예예.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우리 시비가 주는 게 3세에서 5세. 네. 그리고 지금 도에서는 5세를 주고 예. 이번에 첫 사업을 시작한 거고, 예, 그지? 예. 근데 같은 내용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국비 아니면 그 담당 팀장님 오셨어요? 과장님 그래야 하시다. 한번 여쭤볼게요. 팀장님 잠깐 서십시오. 예, 팀장님 그 소개하시고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정인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해가십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도에서 이번에 우리가 5세에게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준다 해서 월 7만 원 내려왔어요. 그죠? 네. 이건 순수 도비입니다. 그지? 근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지금 3세에서 5세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죠? 거의 뭐 그럼 중복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할까요? 지금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제외하고 먼저 국비로 내려온 이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당초에 지급하고 있던 우리 시비 사업은 시도비 사업은 이 부분을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뭐 부모 부담은 똑같이 없는 거는 똑같은 거고요. 다만 이제 재원이 그 지금 도비 100% 이거는 교육청 그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원만 달라지는 것이지 부모 부담에 대한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이 결국은 불용이 어느 거든 남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하고 있던 시도비 사업은 그 불용 금액이 남게 되겠지만 요 부분이 지금 그 7월 달에 국가에서 국무회의로 급하게 결정된 부분이라 가내시 부분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은 도비인데요. 부분은 이건 교육청 그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도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사업이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부모 부담은 여전히 부모 부담은 원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똑같은 아니 그러니까 여기 네. 예산 편성에 우리가 편성하는 게 맞냐는 걸 여쭤보잖아요. 어차피 남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을 먼저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적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국가가 이 보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이 이제 이게 시작된 거기 때문에 국비로 먼저 부모 부담을 줄이는 부분을 국비로 먼저 하고 그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예, 이제 예. 지방비가 부담이 적으니까 또 다른 정책으로 또 전환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편성해 놨던 부분은요, 그러면. 편성된 부분은 지금 감액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결산 부분에서 빠지게 될 결산해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네네. 금액이 빠질 거다. 그래서 네네. 이걸 우선 그러니까 이제 집행했던 부분들은 끝난 거고 이제 우리 거기에 통과되고 나면은 뭐 9월 달이든 10월 달부터는 이거 가지고 먼저 충족하고 네네. 우리가 12로 충당할 부분들은 그 결산할 때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는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걸로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국가에서 교육부의 발표 사항을 보면 올 7월부터 이 단계적 무상보육비 5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 5세, 그 다음 해는 3, 4, 5세까지 확대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5세 이 부분에 있어서 7월 달부터 그럼
되는 소급, 겁니까? 지금 이제 예산 편성하면 소급해서 이미 지급된 부분에서 이제 국비 부분을 빼고 어차피 우리는 도 시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비로 다시 충당해서 이제 아니 그게 우리- 이제 그러니까 네. 7월 8월은 일단 그 시비가 포함된 사업비로 진행을 했잖아요. 네, 이미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소급 적용한다. 네네. 그 이제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 7월 달부터 적용한다 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진주 시비가 좀 줄어든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네, 시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는 더 포함해서 조금 더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럼. 요거는 그 편성된 부분에 필요 경비 있어서. 항목 중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항목 2가지 항목 뭐 입학 준비금 제외하고는 그 다 지원하고 실비를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할 게 없습니다. 따로 부모 부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소급 적용해서 네. 국비 가지고 7월부터는 적용을 해주고 네. 우리가 7월 8월 달에 집행됐던 시비는 네. 다음에 그 7월부터 이제 12월까지의 부분은 우리가 정리 추경해서 정리하겠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예 팀장님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잠시만 이거 계시랄까요? 예. 예, 양혜영 의원입니다. 예, 팀장님, 뭐 의석에 서셨으니까 하나 당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제 답변에 보면 결국 앞으로 또 유보 통합이 있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공공보육, 교육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많은 시책들이 좀 내려올 것 같거든, 정책들이 내려올 것 같거든. 그 예측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보 통합을 앞두고 있어서 어느 분야보다도 변화가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시책들에 대해서 유사한 지원들이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먼저 국비부터 먼저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어쨌든 재원들이 조금은 그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조금 여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그 지원하는 국가의 취지는 무조건 공공성이거든요. 보육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예산에 있는 부분들이 그 좀 시책 발굴들을 지원 발굴들을 해서 현장의 그 얘기들을 좀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또 다시 투입이 되어서 원래의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만 좀 드릴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말씀 그 저희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국비 지원되는 부분은 당연히 또 지원을 하고 네. 진주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챙겨서 네. 보육의 질 향상에 네.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할 시간이 지금 없으실 건데 앞으로 좀 잘 그 업무 챙기셔가지고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양영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불소급 원칙이 있잖아요, 회계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급 적용을 한다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냥 이게 공문이 다 온 거죠, 소급해라고. 그지에? 그 내용 좀 주세요. 예, 그거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실까요? 없으시죠? 우리 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빠른 적응이 또 물론 뭐 충분히 뭐 다 잘 하실 걸로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의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어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그거에 있어 가지고 뭐 고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요 회의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행정조치 결과에 있어 갖고 내용 자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 내년도 당초 예산 전에 우리 10월 달에 회의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꼭 좀 준비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한번 또 요걸 좀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좀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농업교육센터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의 추경예산에 대해 100만 원 단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의 추경예산은 기정액 472억 1,600만 원에서 1억 2,200만 원으로 정액한 473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중간에 농업이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지원 사업은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태블릿 모니터를 설치하는 국비 신규 사업으로서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은 재원 비율 변경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확정 내실을 반영하여 8,900만 원 정액한 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2024년 추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200만 원을 정액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해 추경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호우 피해 지역의 긴급 복구 공사를 위해 6,500만 원을 정액한 1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초남마을 앞산 주변 농로 정비 공사부터 41페이지 하단의 이반성면 정수문화마을 편의시설 설치 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총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는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워낙 또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을 많이 여쭤보고 하셨던 부분들이 이번에 추경에도 보니까 이 피해 지역들 중심으로 지금 현재 편성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7월 호우 피해 그때 피해 받은 복구 사항을 갖다가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잘 좀 챙겨주시고, 요 빠진 부분들도 또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나 주변 분들의 그 민원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의하시면서 그 좀 피해를 좀 더 줄여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 본 예산에 빠진 부분들은 또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그 우리가 그 딱 보면 거기에 물이 담겼다 이러면 야 거기는 상습 침수 구역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상습 침수 구역이 40년 된 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그 제가 볼 때도 뭐 상습 침수 구역을 40년 동안 말을 한다는 건 이거는 뭐 정치권이 잘못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전 같은 경우는 수도작 위주의 농업을 갖다 경영했을 경우에는 구릉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이 잘 공급이 되는 데가 그 우량농지였었는데, 지금은 그 고소득 작물들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시설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이 잠겨서는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그 밸런스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어촌 공사와 또 우리 진주시에서 그 조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수반시켜서 차츰차츰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예,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할까요? 한 개만 다 하시다. 기술지원과 한 개. 예.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술지원과장 김선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신규 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141억 원에서 2,300만 원을 정액한 141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가수 일소 피해 예방 작물 보호제 구입은 여름철 지속된 폭염에 따른 가수 일소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자 단감 농가에 작물 보호제를 구입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하기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마칠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영엽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는 기정액 155억 500만 원 중 통계목 조정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냉장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 공공운영비 1,9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1,900만 원을 정액한 1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과목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과장님 요 금액 자체가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빼가지고 냉장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 냉장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냉장 20대 시설을. 예. 근데 이게 공공요금을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이대로 빼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추산을 해본 결과 예. 한 8개월 동안 나간 이제 전기요금하고 앞으로 나갈 돈을 좀 추산을 해가지고 1,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아, 계절이나 이런 거에는 상관은 없나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다고 보고. 뭐 그런 거 좀 감안해도 예, 충분히 1,900만 원 남는 감액해도 겁니다. 충분한. 그럼 예. 처음에부터도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간 거다, 그지?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올해 42개 학교로 확대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렇지. 있습니다. 그럼 또 내년에도 또 우리 또 증액분이 생길 거네요. 예, 내년에도 이제 내년 97개 학교로 정액하기 확대하기 때문에 아마 전기료가 좀 더 추가로 잘 알겠습니다. 냉장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냉장 시설이라 하면 이제 그 유휴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 남는 공간이 예, 있었네요. 냉장 시설을 추가로 벽을 칸막이를 쳐 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윤승용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1천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485억 400만 원에서 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9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은 무기지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지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상단의 방역 취약농가 긴급 수매 도태비용 지원 사업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계획식용종식 전폐업 지원 사업은 계획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라 폐업을 완료한 농가에 폐업 이행 촉진금, 시설 철거 대행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8,500만 원 증액된 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의 추경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42페이지입니다.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1,890명 농업인의 생계 안전과 경영 유지 도모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2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호연 의원입니다. 233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우 도우미 지원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우 농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인이 쉬는 날이 없이 네. 이제 계속 365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경조사라든지 집안에 일이 생겼을 때 그 농업을 이제 하루 정도 쉬어야 될 경우에 도우미가 가서 그 일을 이제 농업을 대행해 주는 그런 도우미입니다. 아 그런 제도도 있었습니까? 예. 그 우리도 잘 모르고 이제 그걸 하시는 분들도 축산하시는 분도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우만 됩니까? 낙농도 있습니다. 낙농도 되고. 예. 그럼 또 그 돈사는 예. 돈사 같은 경우는 기업 등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런 그러니까 게 이제 다 있는데. 충족이 가능하게끔 서비스는 준비되어 있다. 예, 예.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신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 별도 책자 42페이지에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농업인 축산인까지 포함되죠. 네. 농업인하고 예. 진주시에서는 어업인하고 축산인, 축산인까지 이제 진주시에서는 어업인이 뭐 내수면 예. 업 하시는 분, 그 우렁이라든지 내수면 양식 하시는 분들. 네네. 그러면 그런 분들께 재난지원금이 이제 국비로 내려왔다 그죠? 예. 이거는 지금 진주시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추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다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예. 농업인 이번에 피해를 입은 농대는 지원되는 피해를 입은 모든 농가하고 축산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농업재난지원금이 지금 전체 합쳐서 20억이 넘는다 그죠? 예, 29억 5,900만 원입니다. 20억이 넘고 그 가운데 14억이 국비고 농업 1호금도 있어요. 예. 이거는 뭐 어떤 기준으로 농업 그 위로금은 이번에 이제 그 복구비가 지원이 확대되다 보니까는 그 대파대 같은 경우에는 50% 보조, 융자 30%, 자담 20% 있는데 융자 자담 부분이 50%가 그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0%에 대해서 위로부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 대출 관련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하고 자부담하고 융자 부분에 대해서 30%고 융자 부분에 대해서 예. 네, 일정 부분을 보조 지원을 바꿨습니다. 위로금은 그렇고 재난지원금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하셨습니까? 어떻게 재난지원금은 지금 하셨습니까 이미? 지원할 겁니다. 네, 지원하실 거네요. 예. 그 MDSM에서 읍면동에서 그 피해 조사를 해가지고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농약대 같은 경우는 침수된 경우에는 농약대가 지급되고 이제 대파대하고 작물을 새롭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대파대로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일단 신청을 다 받아서 그 피해 농가가 확정이 된 상태죠. 예. 그렇게 집행을 잘 해주시고 이거는 좀 뭐 그 직접적인 관계는 재난지수 300 이상이면 뭐 저희가 지금 실감이 안 돼서 어느 정도를 네. 말하는 겁니까? 작물에 따라서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짧게 설명을 해주세요. 작물도 다 다른데 네, 그래서 300평 이상 작물을 갖다 해야 되는 그 피해를 입은 예를 부분. 들어서 예. 저번에 이제 수해복구를 가보니까 꽈리고추 시설하우스 예. 그게 막 이제 수확기가 시작됐는데 아주 못 쓰게 돼버렸어요. 예.
그 만평이라 그래요. 그럴 경우는 뭐 그런 데는 예. 다 그냥 제한 직무는 나가고, 예. 예. 그다음에 그 이제 300 이하는 아주 소규모로 부업으로 그냥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300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집행을 빠짐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우리 윤성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의원입니다. 234페이지에 상단에 방역 치약 농가 긴급 수매 도태 비용 지원. 이제 이게 없던 돈인데 도태 비용 지원이 이게 뭐 내나 그 가축 AI 뭐 이런 거 그건 뭐라 조루 인플루엔자 뭐 이런 거에 노출이 돼가 있는 농가에 대가 긴급으로 지원하겠다. 이게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뭐 20수 이렇게 닭을 사육하고 있으면은 만약에 이 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방사를 해가지고 AI에 많이 노출돼 있는데 이 농가가 AI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뭐 3만 수라든지 이게 AI 방지 지침상 예방적 살처분이라 해가지고 500m 내에는 반경 500m는 다 살처분하다 보니까는 대규모 농가가 피해를 보다 보니까는 소규모 농가는 방역 기간에 또 틀어시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판단하기가 애매하겠다, 그죠? 근데 농가를.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해서 우리 강제적으로 그 수배 도태시키는 건 아니고 가급적 농가 수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규모 농가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거를 이 AI를 자기들이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아니 이제 이거는 AI 검증보다는 AI 발생 예방을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 발생 예방이 이제 이 목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 걸릴 것 같다, 좀 위험하다 이런 걸 농가에서 자체 판단해 가지고 우리한테 요청하면은 거기에 돈을 투자를 우리가 할 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가 이게 뭔가 발생할 것 같다, 위험하다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단계로 그치는데? 일단은 이거는 전 농가에 소규모 농가 전 농가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500수에 대해서 일단은 농가 수 한 농가라도 10마리 이하 농가가 한 농가라도 더 줄어들면은 발생 빈도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금액도 이게 수매 가격이나 보상 금액이나 또 비용 지원이나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고 또 대상 농가를 판단하는 것도 좀 약간 불확실성이 보이고 우리 자체에서 가서 보고 대략적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이분들의 말씀을 듣고 아, 이 정도면 해야 되겠다. 예방이 목적이 제일 좋긴 하거든. 나중에 발생하고 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방이 목적이긴 한데 이제 이 투입 금액이 근거가 좀 불확실성해 보이거든. 애매해요. 그럼 내가 나가서 봤을 때 아, 이건 걸릴 것 같다, 안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좀 기준이 좀 모호하다 이 말이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근데 뭐 AI가 어떤 기준에서 발생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철새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분변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냥 소규모 농가들은 아무래도 축사가 없고 밖에다가 이 방사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발생 위험이 다 높다고 봅니다. 장점은 내가 볼 때는 뭐 농가의 심리적 부담 이런 거는 좀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염병 확산에 대한 이 예측의 불확실성이 있거든. 그래서 예방하는 건 좋다. 이거는 뭐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이게 예산 책정해 갖고 하는 것도 금액도 애매하고 또 그리고 뭐 실제로 투자해야 할 대상인지도 애매하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 이거를 그럼 가서 판단할 때 누가 전문가가 갑니까? 저희 직원들 나와서 판단하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몇 수 키우시는 농가들 때문에 대규모 농가가 AI가 그 소규모 농가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농가가 살처분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다가 줄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좋은데 조금 금액도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 다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거니까 좀 잘 판단해가 해주시고 이런 농가가 우리 긴급으로 잡히는 게 해년마다 이게 있었나 내가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품목을 올해 도에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 게네 이제 내려온 돈 아깝게 쓰는 게거든요. 아깝해서 쓰는 게 아니고 도 방침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적 살처분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해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좀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도 좀 강력히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래 매칭 비율을 봐도 그 억지로 쓰는 예산은 안 됩니다. 그걸 잘 알겠습니다. 판단해서 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성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운영실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의 주객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100만 원 이상 증가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4억 6,300만 원을 증액한 215억 7,100만 원으로 국비 2억 4,100만 원, 균턱 2억 700만 원, 기금 52억 9,400만 원, 도비 27억 9,500만 원, 시비 130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 활동 및 지원입니다. 3억 1천만 원을 증액한 91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어린이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및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4억 3,200만 원 증액하여 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백신 구입비 2억 2,300만 원 감액하고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1억 100만 원 증액하여 29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감염병 중증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사업은 한센 간이 양로주택 대상 냉방비 항시적 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3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은 관내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을 1개소 지원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올해 신규 채용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기간이 2개월에서 5개월로 증가하여 1억 2,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행성 의원입니다. 239페이지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릴게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나갔지만은 올 여름 초부터 시작해서 그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또 걸려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코로나가 이제 작년에도 이게 8월 중순 이후로 해가지고 9월 달에까지 이제 약간 한절기 부분도 있고 이게 호흡기 감염병이다 보니까 네. 조금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데 작년도 9월 말 지나서는 조금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래서 8개월에 조금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이제 예방 접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절기별로 하는데 이번에 절기가 우리가 45.8%로 옛날보다 12% 이상 접종률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 발생은 하지만 작년보다는 훨씬 적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예. 우리가 이제 환경적으로 이 계절 변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예. 올 겨울에 또 뭐 어떤 추세가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 또 독감이 또 기승을 부릴 것 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 예방 접종을 비롯하여 이제 그 인플루엔자 접종하고 코로나 접종을 자 9월 22일부터 지금 어린이는 시작을 하면서 어르신들은 아마 10월 중순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필히 코로나하고 예방 접종을 두 개 동시에 접종 받도록 두 분들 만나시면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그 이게 접종률이 높아야 사실은 발생률이 적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접종률이 좀 많이 높았습니다, 솔직히. 예. 시민의 안전에 제일 문제가 이제 건강인데 그걸 이제 미연에 조금 그 홍보를 좀 적극 확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취약계층의 그 노약자들 예. 그 사실 그 독감을 직접 그 내방해서 치료 주사를 그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좀 얼마나 좀 있을 겁니다, 동마다. 그런 거는 나중에 방문 진료로 그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예, 우리가 고민해 감염 취약 주시는 시설 것도. 해가지고 예. 그 시설 종사자하고 이런 데는 다 촉탁이 이래갖고 다 방문해갖고 접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예예. 예, 예. 그거 참 선제적으로 잘 네, 하고 하셔서 있습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과장님, 그러면 이거 코로나 예방 접종 이거 하면은 위탁 하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백신 종류 있었잖아요. 예? 백신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아 예예. 그거는 화이자하고 화이자하고 모더나하고 그 예, 두 예. 개를 가지고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선택했나 그랬잖아요. 그 지금도 병원에서 지금도 보내도록 가서 선택할 제가 수 뭘 있습니다. 할, 예, 예. 본인 의사에 있어서 선택할 수 예, 있는 예,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100만 원 이상 전감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3억 8,200만 원 정액한 134억 900만 원으로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중간 단위사업 건강관리는 2,700만 원 감액한 13억 1천만 원으로 세부 사업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전환 사업의 대상자 범위 축소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상단 단위사업인 모자보건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 900만 원 정액한 74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243페이지 중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원 대상자 증가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환 사업은 2억 2천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은 3,800만 원으로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하단 난임 부부 난임 진단비 지원은 난임 진단비 신청 대상자 증가로 9,6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상단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환아 관리는 1,300만 원과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600만 원을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하단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대상자 확대에 따라 3,6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호연 의원입니다. 그 242페이지 보면 하단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뭐 영유아 그러면 어느 누구든 이걸 발달장애가 있는지 검사를 하는지 이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고 이제 이게 지원을 받는지 네.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은 네. 그 지원 대상이 어려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비부양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에서 그 심화평가 권고로 아직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평가된 대상에 한해서만 이 정밀 검사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대상에 한한 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검사를 정밀 검사를 애들을 이제 태어나면 다 하는 데에 이제 이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거 수요 예측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수요 예측은 보통은 기존 하던 사업의 사업량에 비례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했을 때는 보통은 그 시군별 사업비를 조정해서 조정해서. 보통 대상이 좀 적은 지역도 있거든요. 그럼 예. 저희가 요청을 해서 좀 따로 받게 되고. 그럼 남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 정리 추경에서 정리를 예, 하시고요. 그렇죠. 그럼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편성하겠다, 그지요? 예, 보통은 1차 추경이나 변경된 예산으로 본 예산에 보통 넣습니다. 본회상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우리 윤성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페이지 하단에 난임 부부 난임 진단비 지원이 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그지? 네. 우리가 작년에 신청 건수가 좀 작아가지고 작년에 비교해가지고 당초 예산은 2,400만 원 잡았다 아닙니까, 그지? 이 사업은요. 그 원래 기존 저희가 그 예산을 작게 잡은 게 아니고 또에서 예산을 좀 많이 감액을 해서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가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줄이면 어떡하냐고 사실 이제 문의도 하고 해서 하는데 자 하반기 와서 시군에서 이제 조율을 해서 우리는 대상자가 너무 많다, 신청자가 많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이번에 좀 많이 아니 이번에 이제 이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늘기도 늘었습니다. 그렇지. 예. 아니 그런 게 얼마에서 얼마 정도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이게? 원래 지금 제가 이걸 이해하기로는 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네. 작년보다. 예. 많이 늘어난 거지. 예. 이거 예산을 이리 올린 거는 대상자가 이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로 분석하고 계시는데? 기존 예산이 그 원래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1차 추경 때 감액이 안 됐으면 사실은 기존으로 작년 비슷하게 정액이 되더라도 됐는데 1차 추경 때 거의 작년에 예산이- 당초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추경까지 다 해가지고. 3,200만 원. 그러니까 작년에 3,200만 원을 썼다. 이때 추경 때 2,400으로 확 감액이 돼서 그럼 왔었거든요. 합계가 얼마입니까 작년에? 작년에 작년 예산이 합계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작년 잠깐만. 원래 이제 이게 추경 요청하고 네. 금액이 이렇게 대폭 상향되거나 대폭 감액되는 거는 네네. 이게 이제 어떤 이유가 있거든. 예. 그지? 저희들 이제 부서 검토로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조금은 좀 축소하자라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계속 늘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줄일 수가 없다는 의견을 좀 많이 감안을 한 걸로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요 당초 기정액에 2,400만 원이 잡혀가 있다가 네. 9,500만 원이 늘어난 거는 일단 우리 추측해 보면 신청 대상자가 많이 늘었고 청구권이 증가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도비하고 변경 내시가 돼서 이리 확정을 할 예. 텐데 작년에는 이 돈을 얼마 썼느냐, 그럼 신청자가 몇 명 정도 되느냐라는 얘기인데 2004년도에는 193건의 2,8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우리가 돈을
지금 금방 늘어난 것만 9,500이니까 그리고 2004년도에 미지급분이 90 이상이 또 계속 누적돼 있어가지고 그 미지급을 갖다가 해를 넘기갖고 돈을 지급을 해도 한다고 해. 가능합니다. 지원은 그렇게 해서 지금 미지급으로. 일단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제 좀 긍정적인 그 네네. 이 예산처럼 보이고 또 이 난임 부부 지원이 진단비 지원 이런 것들이 우리 이게 지금 한약하고 한방하고 다 같이 포함된 금액이죠. 이거는 다른 겁니다. 예? 이거는 그 말씀하시는 거는 난임 진료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네. 요거는 난임 내가 진단을 받기 위한 진단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지금 요 예산서를 봐서는 금액이 대폭 늘어나는 걸 봐서는 신청자 수가 늘어난 건데 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아무래도 보시는 이제 나이가 네. 많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출산 연령이 좀 더 점점 높아지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이 난임의 부부가 아무래도 기존 젊은 층보다는 많이 발생하다고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하자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다른 시군에 비교해 갖고 우리 진주만의 특색이 있는 맞춤형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고 또 이걸 연계해 가지고 이게 이제 지원해주고 난 뒤에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관리가 좀 되면 더 좋겠고 그지? 네. 그런 지금 후속 대책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출산 친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강한다든지 이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 과에 있습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게 출산 꾸루미라는 사업이 지금 이제 새로 하나 저기 준비를 이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잘 검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까지도 잘 연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잘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아까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우리 인구가 계속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단 한 명의 출산도 지금 아주 급한 상황이거든요. 네. 통계치를 내 가지고 이 숫자에 출산이 되면 인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금 이 상황이다. 그래서 난임 부부들 뭐 의료 심리 뭐 심리 생활 습관 통합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처럼 지원, 치료, 뭐 출산 변화 데이터 추적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출산율이 그 출생아 수가 조금 많이 늘어서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 효과가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을 근거를 강화해가 하고 또 이 출산 친화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강화하고 이거를 가지고 치료 성공하고 나면은 출산 후에 또 산후조리비, 돌봄비 추가 이런 것들도 다른 우리 저쪽 그 부서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 가지고 난임을 잘 극복하고 출산하고 양육까지 이어지게끔 우리가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정책 제안이고 대안입니다. 네. 잘 좀 메모하셨다가 업무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성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 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100만 원 이상 정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 세출 예산은 3,300만 원 정액한 35억 3,600만 원이며 국비 2억 9,800만 원, 기금 10억 원, 도비 4억 3,400만 원, 시비 18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 관리는 200만 원 감액하여 11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치매 안심센터 운영은 5천만 원 감액한 5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부족에 따른 도 지원 예산 신규 편성으로 자체 예산 5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 예산 조정에 따라 인건비 예산의 10%를 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중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시군 간 예산 조정으로 1천만 원 감액한 4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하단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부족에 따른 도 지원 예산으로 5,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정지는 3,600만 원 정액하여 18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47페이지 상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은 근무자 기본급 지급 기준 및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시군 간 조정에 따라 보조금이 추가 지원되면서 자체 예산은 삭감하여 최종 3,600만 원 정액된 6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 정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46페이지 치매 환자 지원 조물품 구입 등 해가지고 그 용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조물품 그 조물품이 그 기본적으로 그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네. 제가 또 질의를 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물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돌봄 물품을 조물품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내려와 가지고 쓰고 있는데 좀 조물품하면 어렵게 들리는데 돌봄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돌봄 됩니다. 물품. 예. 거기에 기저귀도 있고 그다음에 기저귀 말고도 뭐 필요한 그 팬티라든지 그다음에 또 인지 개발에 필요한 그 도구들이라든지 그 앞치마 같은 거 이런 거 모든 게 다 포함된 게 조물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그 지급되는 대상이 어느 정도 누구를 우리 치매 안심센터에 치매 진단을 받고 등록하는 사람에게 이제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꾸러미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지금 그 금액이 한 5,700 정도 되면은 보통 예상되기로 대상자가 한 몇 분 정도 되는가요? 지금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한 4,700명 정도 되거든요. 많네. 이게 되는데 이제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등록할 때마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성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의원입니다. 과장님 245페이지에 치매 안심센터 운영하고 네. 돈이 5천만 원을 이제 도비 변경 내시 때문에 도비를 5천만 원 받고 우리 시비를 이제 깎았다 그지? 네네. 246페이지에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을 5,700만 원을 돈을 새로 신규를 잡았다 그지? 네네. 그 우리가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잡아가지고 일이 지금 바꾸게 된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올해 2025년부터 우리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가 작년까지는 전체적인 예산으로 내려와서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늘고 사업비가 부족하면은 이렇게
그 한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부터 갑자기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분리가 되어가지고 이게 분리됨에 따라서 인건비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사업비가 너무 줄어가지고 이게 사업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 올해 이렇게 조금 조정해 달라고 아무리 저희들이 그 시군에서 건의를 했는데도 건의사항이 들어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 위에 복지부에서부터 이제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좋은 물품을 기존에 드리던 걸 갖다가 드릴 수가 없어서 돈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체 예산을 라도 들여서라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사자고 해서 5천만 원을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이 워낙 이제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이 한시적을 올해 한해서 5,700만 원을 도에서 이제 배정해가지고 책정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내려보내는 바람에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삭감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내년에는 이게 올해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분리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했으니까 인건비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업비 분야에 조금 더 많이 좀 책정이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한 상태라서 내년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예산들이 이렇게 배정되어 올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지금 다른 시군도 그럼 똑같겠네요. 예, 지금 똑같습니다. 말씀한 내용이. 예, 맞습니다. 음반에서가 나는 예산이거든. 이거는 이 예산만 자체만 봤을 때는 비교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예산인데. 예, 맞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에 똑같다 예. 네네. 우리 도가 이렇게 다 또 공평하게 한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 시군만 그러면 우리 시가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네, 그지? 다른 시군에도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좀 업무 좀 잘 챙겨 봐주시고 우리 이 뒤에 이제 시도비가 추가 편성되면서 변경 내시가 되는 걸 보면 뭐 옛날에 학정 내시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뭐 기본 내시 확정되기 전에 예산 잡아가 틀어지고 이런 것들도 가끔씩 있고 했는데 뭐 이게 자칫 잘못 보면 그렇게 오해해서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잘 내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궤도가 돌아온다 하니까 그지? 네. 그래 업무를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예, 우리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호연 의원입니다. 246페이지는 차단에 내나 김행석 의원님한테 추가 질의로 그 치매 환자 지원 좋은 물품 구입비가 진주 시민 치매에 모두 다 되는지 차상위만 되는지 그것도 저도 아까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등록 환자, 제일 최초에 저희 센터에 그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할 때 네. 이제 치매 진단을 받고 등록할 때 저희들이 꾸러미를 드립니다. 그래 차상위도 되고 진주 시민 모두가 그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물어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또 차상위만 또 되는가 싶어서 그럼 어느 누구든 된다 그지? 예,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매 정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개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논의한 개수 조정 결과를 최호연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호연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각각 9,966억 7,457만 4천 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 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각각
385억 8,852만 5천 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최호연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